안녕하세요. 저는 병리과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20대입니다. 저는 원래 사람의 죽음을 그저 세포의 정지나 생물학적 현상으로만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대 시절 남들 다 꺼리는 해부학 실습도 자진해서 밤늦게까지 남을 정도로 겁이 없었고요. 그런 제가 요즘은 밤 11시만 되면 손이 떨려 핸드폰을 보지 못합니다. 정확히 11시 27분. 시스템상으로 이미 전량 폐기 처리된 특정 샘플 번호로 저에게 알림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상식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 기괴한 알림이 시작된 건 병리과 1년차 첫 야간 당직을 서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2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겨울 추위가 가시지 않아서 밤만 되면 병원 건물 전체가 스산하게 느껴지던 시기였거든요. 병리과는 본관 지하 1층 제일 끝에 있었어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처럼 24시간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도 아니고 저녁 6시만 넘어가면 복도에 불도 절반 이상 꺼지는 그런 곳이었죠. 첫 야간 당직이라 선배 전공의 선생님이 오후부터 쭉 붙어서 인수인계를 해주셨어요. 밤에는 응급조직검사 나오는 거 말고는 할 일 별로 없을 거야. 그래도 냉동보관실 온도는 1시간마다 체크해야 하고 샘플 알람 울리면 기록 남겨야 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냉동보관실로 저를 데려가셨거든요. 복도 끝 이중문 너머에 있는 냉동보관실이었어요. 문 앞에 서니까 벌써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선배가 카드키를 찍고 두꺼운 문을 열었는데 그때 나는 쇳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끼익 하는 마치 오래된 관뚜껑을 여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어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영하 80도로 맞춰진 냉동고 특유의 냉기가 피부를 찌르듯이 파고들더라고요. 형광등 불빛 아래로 거대한 냉동고 6개가 일렬로 놓여 있었고 각 냉동고마다 수천 개의 작은 튜브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암 조직, 장기 조직, 혈액 샘플 환자들의 몸에서 떼어낸 조직들이 하얗게 얼어붙은 채로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온도계 디스플레이 봐. 이게 마이너스 80도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 올라가도 안 되고. 선배가 냉동고 위에 붙어 있는 디지털 온도계를 가리켰어요.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79.8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샘플 알람기야. 보관기간 지난 샘플이나 특별관리 샘플에서 알람 울리면 여기 빨간불이 깜빡여. 그럼 기록지에 시간이랑 샘플 번호 적으면 돼. 냉동고 옆 벽에 붙어 있는 작은 기계였어요.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조그만 LED 화면이 달려 있었고 그 옆으로 빨간불이 꺼져 있는 게 보였죠. 평범해 보이는 기계였는데 왜인지 그 앞에 서 있으니까 묘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알람 잘 안 울려.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낮에 울리는 경우가 많고. 선배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혹시 밤에 울려도 놀라지 말고 그냥 기록만 하면 돼. 알았지? 네 하고 대답은 했는데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냉동고 투명문 너머로 보이는 하얗게 서리낀 라벨들, 그 아래 얼어붙은 조직 샘플들, 그게 다 사람 몸속에 있던 거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수고해. 급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 선배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냉동보관실은 형광등 소리만 웅웅거리고 있었어요. 냉동고에서 나오는 모터 소리도 은은하게 울리고 있었고요. 저는 후다닥 밖으로 나와서 당직실로 갔어요. 당직실은 냉동보관실에서 복도 3개 건너편에 있는 작은 방이었는데 책상 하나랑 간이침대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시간은 저녁 7시쯤이었어요. 처리해야 할 응급 케이스도 없었고 할 일이 없어서 의학저널이나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죠. 가끔씩 냉동보관실 온도 체크하러 갔다 오고 그렇게 평범한 저녁이 지나갔어요. 밤 11시쯤 됐을 때였어요. 슬슬 졸음이 오더라고요.
1시간 뒤에 온도 체크 한 번 더 하고 자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도 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B-, B-B. 날카로운 전자음이었어요. 알람 소리 같았는데 응급실 쪽에서 나는 건지 우리 과에서 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일어나서 복도로 나갔어요. 형광등이 절반쯤 꺼진 복도는 너무 조용했고 그 소리만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죠. 소리를 따라가니까 냉동 보관실 쪽이었어요. 가까이 갈수록 알람 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이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냉동 보관실 안에서 그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B-, B-B. 샘플 알람기였어요.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었고 LED 화면에 숫자가 떠 있더라고요. P2019-327. 저는 벽에 걸린 기록지를 꺼내서 적었어요. 시간을 보니까 정확히 11시 27분이었거든요. 샘플 번호 옆에 시간을 적고 알람기 옆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알람이 멈추고 빨간 불도 꺼졌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P2019라는 건 2019년도 샘플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이 2022년이니까 벌써 3년도 더 된 샘플인 거죠. 보통 병리과 샘플은 5년 보관이 원칙이긴 한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알람이 울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냉동고 안쪽에서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기류 변화 같은 거였어요. 영하 80도로 얼어붙은 공간인데 갑자기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냉동고 투명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는데 하얗게 설이 낀 라벨들 사이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착각이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반사돼서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래도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냉동고 보관실에서 나왔어요. 이중문을 닫고 복도로 나오니까 그제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직실로 돌아와서 기록지를 정리하면서도 계속 그 순간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P2019-0327 11시 27분. 그날 밤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새벽까지 응급 케이스도 없었고 온도 체크할 때마다 냉동 보관실 가는 게 좀 꺼림칙했지만 별일 없었거든요. 알람도 다시는 울리지 않았고요. 아침이 되고 선배들이 출근했을 때 저는 어젯밤 일을 말했어요. 밤 11시 27분에 샘플 알람이 울렸어요. P2019-0327 번호였는데 이게 뭔지 확인해 봐야 할까요? 그런데 선배들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거 몇 시에 울렸다고? 11시 27분이요. 정확하게요. 그러자 선배들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제일 연차 높은 선배가 컴퓨터로 샘플 번호를 검색했어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는 거예요. 이거 3년 전에 폐기된 샘플이야. 네? 폐기됐다고요? 응. 2019년 3월에 등록됐다가 그해 5월에 폐기 처리됐어. 환자가 돌아가셔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게 느껴졌어요. 폐기된 샘플에서 알람이 울렸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시스템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알람이? 그게 말이야. 선배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흐렸어요. 사실 그 알람 가끔 울려. 항상 같은 시간에 11시 27분. 네? 기계 오류인 것 같은데 원인을 못 찾겠어. AS 기사도 몇 번 왔다 갔는데 문제 없다고 하고 그냥 울리면 기록만 하고 넘어가.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하는 선배의 목소리가 왠지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선배들도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닐까? 냉동고 안쪽에서 느껴졌던 그 기류 변화, 라벨 사이로 움직이는 것 같았던 그림자, 그게 정말 착각이었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11시 27분이 되면 긴장하게 됐어요. 혹시 또 그 알람이 울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은 정확히 일주일 뒤 현실이 됐어요. 두 번째 당직날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병원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금요일 밤인데도 응급실은 한산했고 병리과는 더더욱 인적이 드물었죠. 저는 혼자 야간 업무를 보면서 샘플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10시가 넘어가면서 건물 전체가 고요해지더라고요. 복도의 형광등 불빛도 어쩐지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졌어요. 시계를 보니 11시 20분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곧 11시 27분이구나. 그 시각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냉동보관실 쪽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일주일 전 그 알람 소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설마 또 울리겠어?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11시 25분. 저는 일부러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샘플 데이터를 확인하는 척 했어요. 그런데 자꾸 냉동보관실 문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문 너머에서 또 그 소리가 울릴 것만 같았거든요. 11시 26분.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서 계속 침을 삼켰죠.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똑똑똑. 그리고 정확히 11시 27분. B-B. 냉동 보관실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역시 또 울린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이번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 알람이 도대체 어떤 샘플에서 나는 건지, 왜 하필 11시 27분인지. 냉동 보관실 문 앞에 섰을 때 알람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B-B.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냉기가 확 밀려왔어요. 영하 80도의 공기가 얼굴을 때리는 것 같았죠. 하얀 김이 자욱하게 피어올랐어요. 알람 소리는 저번과 똑같은 위치에서 나고 있었어요. 보관실 안쪽, 가장 구석진 선반이었죠. 저는 두꺼운 방한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바닥에 낀 성에가 드득드득 소리를 냈어요. 선반 앞에 도착했을 때 알람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B-B. 온도계를 보니 평소 마이너스 80도를 유지하던 게 마이너스 82도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냉동고가 이렇게까지 온도가 내려간 건 처음 봤거든요. 뭔가 비정상적이었어요. 알람이 나는 박스를 찾아서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하얀 서리가 두껍게 껴있었죠. 박스 표면의 라벨을 닦아내자 번호가 보였어요. BTWO 1847. 이번에도 똑같은 번호였어요. 저는 그 번호를 종이에 적고 서둘러 냉동보관실 밖으로 나왔어요. 안에 오래 있으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알람을 끄고 나서 저는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샘플과 관리 시스템에 B2847을 검색했죠. 그런데요, 검색 결과가 없었어요. 해당하는 샘플 번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 박스에 적힌 번호인데 시스템에는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입력했어요. BTWO 1847. 철자 하나하나 확인하면서요. 결과는 똑같았어요. 해당하는 샘플 번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냉동 보관실에 분명히 있는 샘플인데 시스템에는 등록조차 안 된 거예요. 저는 혹시 몰라서 백업 데이터베이스까지 뒤져봤어요. 최근 5년간의 모든 샘플 기록을 검색했죠. 하지만 B2847이라는 번호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병릿과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옛날 기록이 종이 문서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캐비닛을 열자 오래된 샘플, 기록 장부들이 나왔어요. 두꺼운 장부를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8년 전, 5년 전 노란 종이에 손으로 쓴 글씨들이 빼곡했어요.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이렇게 수기로 기록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3년 전 기록 장부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BTW 1847. 희미하게 연필로 쓴 번호가 보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찾았어요. 그 번호가 실제로 존재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 번호 옆에 뭔가 덧붙여 쓴 글씨가 있었거든요. 잉크가 번져서 잘 안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읽을 수 있었어요. 재고 처리 완료. 마이너스 2022.1127. 11월 27일. 소름이 쫙 돋았어요. 알람이 울린 시각이 11시 27분이잖아요. 그리고 샘플이 폐기된 날짜가 11월 27일이고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어요. 저는 그 장부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고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계속 뒤졌어요. 캐비닛 서랍 맨 밑에서 깨진 액정의 구형, 바코드 스캐너가 나왔어요. 아마 예전에 샘플 관리할 때 쓰던 거였나 봐요. 그 스캐너 옆에 뭔가 작은 플라스틱 물체가 있었어요. 환자 아이디 팔찌였어요. 낡고 색이 바랜 플라스틱 팔찌였는데 거기에 인쇄된 정보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손전등을 켜서 비춰보니 이름이 보였죠. 김, 1967년생, 입원일, 2022.0815. 그리고 환자 번호 옆에 작은 글씨로 뭔가 더 적혀 있었어요. 조직 샘플, B2847.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 팔찌의 주인, 그 환자의 조직 샘플이 바로 그 번호였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 통합 시스템에 그 환자 번호를 검색했어요. 2022년 입원 기록이 나왔어요. 김, 55세, 여성. 진단명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췌장암 말기. 입원 기간은 딱 3개월이었어요. 2022년 8월 15일 입원해서 11월 27일에 사망했어요. 11월 27일. 바로 그날이었어요. 샘플이 폐기된 날이자 그 환자가 사망한 날이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 거지? 3년 전에 죽은 환자의 조직 샘플에서 매일 밤 11시 27분에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것도 시스템에 등록조차 안 된 샘플에서요. 저는 다시 냉동보관실로 가야 했어요. 그 박스를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보관실 문을 여는 순간 또 그 차가운 냉기가 밀려왔어요. 이번엔 왠지 더 싸늘하게 느껴졌죠. 안으로 들어가서 선반으로 다가갔어요. 아까 그 박스가 있던 자리를 봤는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박스 뒤쪽 벽면에 뭔가 있었거든요. 성에가 낀 손자국이었어요. 5손가락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벽을 짚은 것처럼요. 아니, 짚은 게 아니라 벽을 긁은 것 같았어요. 손가락 끝부분이 아래로 쓸린 자국이 있었거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손자국은 분명 어제는 없었어요. 냉동 보관실에 매일 점검하는데 이런 흔적을 못 봤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손자국의 크기였어요. 성인 남자 손보다 작았어요. 여성의 손,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이 든 여성의 손 같았어요. 손가락이 가늘고 관절 부분이 도드라져 보였거든요. 저는 제 손을 그 손자국에 대봤어요. 딱 맞았어요. 크기가 비슷했어요. 그 순간 냉동고 안의 온도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84도. 또 떨어진 거예요. 아까 마이너스 82도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84도였어요. 냉동고 온도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 뒤에 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냉동 보관실 문이 천천히 닫히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에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죠. 복도로 나왔을 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방한복을 입고 있었는데도 뼛속까지 시린 것 같았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각에 누가 올 리 없는데 싶었는데 병리과 문이 열리더니 선배 병리사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은지 씨, 아직 있었어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에요? 박 선배님이었어요. 경력 15년 차 베테랑이죠.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고 하셨어요. 저는 뭔가 물어볼 사람이 생겨서 반가웠어요. 선배님이라면 혹시 이 일에 대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선배님, 혹시 B2847이라는 샘플 번호 들어보셨어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선배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선배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뭔가 있는 거였어요. 그 번호 B2847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선배님이 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지금 당장 그 냉동고에서 멀리 떨어져. 알겠지? 선배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평소에 밝고 쾌활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왜요? 그 번호가 뭔데요? 내일 출근하면 얘기해 줄게. 지금은 그냥 집에 가. 선배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멍하니 서서 냉동고 문을 바라봤어요. 깊은 밤의 병리과에는 저 혼자뿐이었고 형광등 불빛만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도 자꾸 11시 27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그 알람 소리가 삐삐삐삐 귓가에 계속 울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선배님을 찾아갔어요. 선배님은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셨어요. 밤새 잠 못 잤구나. 얼굴에 다 써있네. 선배님, B2847이 대체 뭐예요? 왜 그렇게 반응하신 거예요? 선배님은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기록 보관실에 가봐. 2022년 5월 27일자 사망진단서 파일. 거기 보면 알 거야. 근데 진짜 알고 싶은 거 맞아? 네,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매일 밤 11시 27분마다 그 알람이 울리는데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선배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병원 지하로 가는 열쇠를 건네주셨어요. 작은 철제 열쇠였는데 제 손에 쥐어진 순간 왠지 모르게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저는 지하기록 보관실로 내려갔어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데 공기가 점점 차갑고 눅눅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형광등도 몇 개가 깜빡거리고 있었고요. 철문을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오래된 문서들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죠. 천장에 달린 하나뿐인 형광등이 윙윙거리면서 불안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2022년 5월, 저는 벽에 쭉 늘어선 서류함을 따라 걸었어요.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어서 제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그런데 제 발자국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 최근에 이곳을 다녀간 흔적이 있었어요. 제 발보다 훨씬 큰 발자국이 서류함 쪽으로 이어져 있었거든요.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저는 계속 찾았어요. 2022년 5월 파일함을 열자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어요. 손으로 하나씩 넘기는데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보관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5월 27일자 사망진단서. 서류를 꺼내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봉투를 열고 안에 서류를 펼쳤는데 종이가 너무 오래돼서 모서리가 부스러질 것 같았어요. 환자명 이현우 남 27세. 사망 원인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 사망 일시 2022년 5월 27일 23시 27분. 조직 샘플 번호 B2847.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맞아요. B2847. 매일 밤 알람이 울리는 바로 그 번호였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장을 넘겼더니 더 자세한 기록이 나왔어요. 교통사고 심정지 3회 응급소생술 11시 27분 사망 선고. 중얼거리면서 읽는데 갑자기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꺼졌어요. 엣?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이 보관실을 덮쳤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급히 핸드폰을 꺼내서 손전등을 켰는데 그 좁은 불빛이 비추는 공간만 보일 뿐 주변은 온통 어둠이었어요. 휘익. 어디선가 바람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근데 여긴 지하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바람이 불 리가 없는데.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윙 하는 기계음 같은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어요. 저는 황급히 서류를 챙겨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 쪽으로 가는데 제가 왔던 발자국 옆에 새로운 발자국이 생겨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들어온 후에 생긴 발자국이었어요. 먼지가 쌓인 바닥에 선명하게 찍힌 맨발 자국. 천천히 제가 서 있는 서류함 쪽으로 다가온 흔적이었어요. 심장이 쿵쿵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는 비명을 삼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문 쪽으로 달렸어요. 서류를 손에 꽉 쥔 채로 철문을 박차고 나왔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등 뒤에서 뭔가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드드드드. 천천히 규칙적으로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근데 사람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를 질질 끄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1층까지 뛰어 올라왔어요. 복도에 나오자 환한 햇빛과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지하로 가는 계단 입구는 조용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하. 숨을 고르고 손에 든 서류를 봤어요. 구겨지고 땀에 젖었지만 그래도 읽을 수는 있었어요. 저는 휴게실로 가서 조용히 나머지 내용을 읽었어요. 사고 경위 5월 27일 오후 11시경 강남대로에서 택시와 승용차 충돌. 환자는 택시 운전기사로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됨. 응급실 이송 후 소생술 시행했으나 다발성 장기 손상 및 대량 출혈로 11시 27분 사망 선고. 부검 소견, 두개골 골절, 늑골 다발성 골절, 간 파열, 비장 파열.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조직 샘플 B2847 채취. 연구용 보관 예정. 담당 김성민 병리과장. 저는 손이 얼어붙었어요. 김성민, 지금 우리 병리과장님이잖아요. 그럼 과장님이 이 환자의 조직을 직접 채취하신 거예요? 서류 뒤쪽을 더 뒤적거렸더니 폐기 처리 확인서가 나왔어요. 의료 폐기물 소각 처리 확인. 조직 샘플 B2847.
처리일자 2022년 8월 15일. 처리 방법 고온 소각. 소각? 그럼 그 샘플은 3년 전에 이미 태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매일 밤 그 번호에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과장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뭔가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과장님 연구실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들어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과장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응? 무슨 일이야? 과장님은 현미경 앞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서류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B2847 샘플에 대해서 기억하세요? 그 순간 과장님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현미경에서 눈을 떼시고 천천히 제 쪽을 보셨어요. 그 번호를 어디서 들었어? 냉동고에서 매일 밤 11시 27분마다 알람이 울려요. 그 번호로요. 과장님은 안경을 벗으시더니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3년째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 환자 있잖아. 이현우 씨. 그분이 돌아가실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어. 사고 직후부터 의식이 있었는데 몸은 망가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야. 응급실에서 11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 속에서 버티셨지. 과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나? 추워요. 너무 추워요였어. 5월인데도 계속 춥다고, 몸이 얼어붙는 것 같다고 그러셨어.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리고 정확히 11시 27분에 심전도가 평평해졌지. 그 순간 응급실 온도가 확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 에어컨도 안 틀었는데 입김이 나올 정도로. 그럼 그 조직 샘플은요? 소각 처리됐다고 기록에. 맞아. 분명히 태웠어. 내가 직접 폐기 처리 확인했으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햇빛이 밝게 들어오는데도 연구실 안이 왠지 어둡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어. 매일 밤 11시 27분마다. 처음엔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지. 그래서 냉동고를 점검하고 알람 시스템도 전부 리셋했어. 근데 계속 울리는 거야. 과장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 번은 그 시간에 냉동고를 열어봤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냉기가 평소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지더라고. 영하 80도인데도 더 추운 것 같았어. 그리고요? 냉동고 벽에 손자국이 있었어. 안쪽에서 긁은 것처럼. 마치 누군가 밖으로 나가려고 발버둥 친 것 같은.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저는 그제야 며칠 전 제가 냉동고 안에서 봤던 그 손자국들을 떠올렸어요. 성에가 낀 유리 안쪽에 희미하게 찍혀있던 손가락 자국들. 그 후로는 누구도 그 시간에 냉동고 근처에 안 가려고 해. 다들 알거든. 밤 11시 27분은 피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걸. 과장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자네도 조심해. 특히 그 시간에는 절대 냉동고 문을 열지 마.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저 그 시간에 이미 열어봤거든요. 연구실을 나오는데 복도가 너무 조용했어요. 발소리만 쿵쿵 울렸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냉동 보관실이 있는 쪽을 봤어요. 복도 끝에 보관실 문이 보였는데 문틈으로 뭔가 하얗게 비치는 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착각이겠죠. 대낮인데.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는데. 저는 고개를 돌리고 빨리 자리로 돌아왔어요. 근데 앉아서 일을 하는데도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냉동 보관실 쪽이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오후 내내 일에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저녁 6시, 7시, 8시.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했어요. 저도 일찍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일어서려니까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기가 싫더라고요. 9시, 10시. 어느새 병리과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텅 빈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에 희미한 빛, 그리고 복도 끝 냉동 보관실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윙윙거리는 소리.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홀린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천천히 냉동 보관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형광등이 하나씩 깜빡이더라고요. 마치 제가 지나갈 때마다 꺼지는 것처럼. 보관실 문 앞에 섰어요. 시계를 봤어요. 11시 26분. 1분 남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근데 뒤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제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11시 27분이 되기 30초 전, 냉동고에서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20초 전, 문 손잡이에 하얗게 서리가 끼기 시작했어요. 10초 전, 제 입에서 입김이 나왔어요. 복도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5, 4, 3, 2. 그리고 정확히 11시 27분. 삐삐삐삐. 알람이 울렸어요. 동시에 냉동고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문틈 사이로 차가운 냉기가 새어나왔어요. 새하얀 냉기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냉동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하얀 냉기 속에서 분명히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누군가 문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문을 열어야 했어요. 알람은 계속 울리고 있었고 이게 마지막 확인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거든요. 손잡이를 잡는 순간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 촉감이 지금도 생생해요.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쾅!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영하 80도의 냉기가 얼굴을 후려쳤어요. 입김이 하얗게 얼어붙으며 시야를 가렸죠. 눈앞이 온통 하얀 수증기로 뒤덮였어요. 누구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냉동고 모터가 돌아가는 낮은 윙윙거림만 들렸죠. 저는 천천히 냉동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양쪽 벽면에 빼곡하게 놓인 샘플 박스들이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서리로 뒤덮여 있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바닥의 얼음이 드득드득 소리를 냈어요. 알람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어요. B-, B-B.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냉동고 안쪽 가장 깊은 곳이었죠. 선반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양쪽에서 차가운 금속이 제 팔을 스쳤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때였어요. 쾅! 뒤에서 엄청난 소리와 함께 냉동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황급히 뒤돌아 달려갔어요.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있는 힘껏 잡아당겼죠. 안 열렸어요. 안 돼.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냉동고 문에는 안쪽에서 열 수 있는 비상 레버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황급히 문을 더듬었어요. 있었어요. 빨간색 비상 레버가 문 옆에 달려 있었죠. 저는 그걸 있는 힘껏 당겼어요. 딸깍. 헛소리가 났어요. 레버가 허공을 헛돌더라고요. 고장이었어요. 안 돼. 비상벨을 눌렀어요. 빨간 버튼을 있는 힘껏 눌렀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쿵쿵쿵. 여기 사람 있어요. 열어주세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두꺼운 단열문에 갇혀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이 시간에 병리과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야간 당직도 1층에 있었고요. 손가락이 점점 시려오기 시작했어요. 하얀 입김이 제 앞에서 얼어붙으며 얼굴에 성에처럼 달라붙었어요. 귓불이 찌릿찌릿 아프더라고요.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죠. 신호가 없었어요. 냉동고의 두꺼운 벽 때문에 전파가 차단된 거예요. 저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절망했어요. 체온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러다 진짜 여기서. 그때 알람 소리가 멎었어요. B-, B-, B- 하던 소리가 갑자기 뚝 끊긴 거예요. 냉동고 안이 고요해졌어요. 오직 모터 소리만 낮게 윙윙거리고 있었죠. 저는 숨을 죽였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고요함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때 냉동고 안쪽 깊은 곳에서 드득드득 뭔가 얼음을 밟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얀 수증기 너머로 냉동고 제일 안쪽 선반 사이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그림자는 계속 움직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드득드득드득.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등이 차가운 냉동고 문에 닿았죠. 그때 냉동고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쉬익. 마치 누군가 숨을 내쉬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아니, 신음소리에 가까웠어요. 낮고 길게 끌리는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가락 끝이 파랗게 변해가는 게 느껴졌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저 소리였어요. 신음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냉동고 안쪽 구석에서, 선반 뒤편에서, 벽 너머에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손전등을 켰어요. 희미한 불빛이 냉동고 안을 비췄죠. 그리고 봤어요. 냉동고 벽면을 따라 붉은 얼룩이 번지고 있는걸요. 처음에는 녹이 쓴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건 피였어요. 얼어붙은 피가 벽면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이게 무슨... 저는 중얼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데 그때 발밑에서 뭔가 밟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바닥에 발자국이 있었어요. 얼음 위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이었어요. 맨발 자국이었죠. 작은 여자 발, 그리고 그 발자국들은 냉동고 안쪽 깊은 곳에서 시작해서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제 발 뒤쪽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제 바로 뒤에 서 있는 것처럼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은 냉동고의 냉기와는 달랐어요. 그건 마치 누군가의 시선 같았어요. 누군가 제 바로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그때였어요. 핸드폰 화면에 시간이 보였어요. 11시 26분. 1분 후면 11시 27분이에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었어요. 귀와 코끝이 얼얼하게 저려왔고요. 틱! 핸드폰 시계의 초침이 움직였어요. 11시 26분 30초. 저는 냉동고 문을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있는 힘껏
미친 듯이 두드렸어요. 제발. 여기 사람 있어요. 열어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제 목소리는 냉동고 안에 갇혀 허공에서 얼어붙을 뿐이었죠. 틱틱틱. 11시 26분 50초. 신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요.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냉동고 유리문 너머로 희미하게 뭔가 보였어요. 성에가 낀 유리창 너머로 하얀 병원복을 입은 형체가 서 있었어요. 정확히는 떠 있었어요.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은 채 공중에 떠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쭈뼛섰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죠. 틱. 11시 27분. 그 순간이었어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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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냉동고 안의 모든 샘플 알람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어요. 수백 개의 샘플 박스에서 동시에 터져나오는 알람 소리가 귀청을 찢었어요. 저는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점점 더 크게, 더 날카롭게 울려 퍼졌죠. 그리고 그 소음 속에서 저는 들었어요. 왜 나를 버렸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람 소리 사이사이로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들렸어요. 차가워, 너무 차가워.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하지만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추위 때문에 목이 얼어붙은 건지, 공포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유리문 너머의 형체가 움직였어요.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등지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손가락은 완전히 하얗게 얼어붙었고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여기서 죽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때였어요. 쾅! 냉동고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뒤에서 누군가 문을 발로 찬 거예요.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복도 바닥에 쓰러졌죠. 야! 여기 사람이!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정신없이 일어났어요. 몸을 일으키는 순간 다시 냉동고 안을 돌아봤어요. 냉동고 안은 조용했어요. 알람은 멈춰 있었고 벽면에 붉은 얼룩도 없었어요. 바닥에 발자국도 사라졌고요. 그저 차갑고 텅 빈 냉동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경비 아저씨가 제 팔을 부축하며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덜덜 떨리는 몸을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핸드폰을 봤어요. 11시 28분이었어요. 딱 1분이 지났더라고요. 하지만 그 1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1분이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부축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냉동고 문이 천천히 닫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저는 봤어요. 냉동고 유리문 안쪽에 하얀 손바닥 자국이 찍혀 있는 걸요. 마치 누군가 안에서 문을 두드린 것처럼. 그 손바닥 자국은 천천히 흐려지더니 문이 닫히는 순간 사라졌어요. 저는 그날 밤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심한 저체온증이었죠. 손가락 끝이 동상에 걸려서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제일 무서웠던 건 그날 밤 이후로 제 핸드폰 알람이 제멋대로 설정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일 밤 11시 27분에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천장의 형광등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이 천근만근이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이 제 상태를 확인하더니 안도한 표정을 지으셨죠. 정말 다행이에요. 체온이 35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제야 제 손을 봤어요.
양손 모두 하얀 거즈로 칭칭 감겨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욱신욱신 아프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 말로는 손가락 끝 3개가 이도동상이래요. 검지, 중지, 약지요. 마치 냉동고 문을 필사적으로 긁어댔던 바로 그 손가락들이었죠. 얼마나 추운 곳에 계셨길래 간호사 선생님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영하 80도 냉동고에 갇혔다가 겨우 빠져나왔다고요? 이미 폐기된 샘플 알람이 매일 밤 11시 27분에 울린다고요? 3년 전 사망한 환자의 조직 샘플이 저를 불렀다고요? 말해봤자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어요. 푹 쉬세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으니까요. 간호사 선생님이 나가고 나서 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에 아렸지만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더라고요. 눈을 감으면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갈 것만 같았거든요. 영하 80도의 그 공간으로요. 그날 오후 병원 보안 팀장님이 병실로 찾아오셨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계셨죠. CCTV 기록 확인했는데요. 팀장님 표정이 묘했어요.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병리과 CCTV를 다 확인했는데 냉동 보관실 문이 닫힌 기록이 없어요. 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문은 계속 열려 있었어요. 한 번도 닫힌 적이 없다고요. 손가락 끝이 욱신거렸어요. 거즈 밑으로 느껴지는 둔한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문이 열려 있었는데 선생님은 심한 저체온증 상태로 발견됐잖아요. 손가락 동상에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고요. 팀장님이 태블릿 화면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흑백 CCTV 화면 속에서 병리과 냉동보관실 문은 확실히 열려 있었어요. 11시 27분. 제가 들어간 그 시각부터 새벽 2시 13분. 김 선생님이 저를 발견한 시각까지요. 하지만 선생님 몸 상태는 명백히 영하의 온도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명히 문이 닫혔었는데. 팀장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일단 고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관실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팀장님이 말을 잠깐 멈췄어요. 혹시 그날 밤에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순간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겨우 삼켰어요. 냉동고 안에서 본 그것에 대해서요. 샘플 트레이 사이로 보였던 희미한 형체에 대해서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아니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팀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빠른 쾌유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나가셨죠. 혼자 남은 병실에서 저는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하얀 거즈 사이로 검게 변한 손가락 끝이 살짝 보였어요. 동상으로 괴사한 피부요. 이게 증거였어요. 제가 그곳에 갇혔었다는 영하 80도의 지옥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그런데 CCTV에는 문이 열려 있었다고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럼 저는 대체 어디에 갇혀 있었던 걸까요? 사흘 뒤, 저는 퇴원했어요. 손가락 동상 치료를 위해 매일 병원에 와야 했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입원해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밤만 되면 복도에서 들려오는 삐삐삐 하는 기계음이 계속 환청처럼 들렸어요. 김 선생님이 퇴원하는 날 병실까지 찾아오셨어요.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계셨죠. 이거 그날 밤 냉동고에서 주웠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샘플 라벨 조각이 들어있었어요. 찢어진 라벨이었는데 반만 남아있더라고요. 하지만 샘플 번호는 선명했어요. P2-019-08-1127.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번호 매일 밤 11시 27분에 울리던 바로 그 샘플 번호였어요. 이게 뭐예요?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그날 밤 선생님 손에 꽉 쥐어져 있었거든요. 저는 라벨을 들여다봤어요. 뒷면에 뭔가 적혀 있더라고요. 희미한 볼펜 글씨였는데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흐릿했어요. 하지만 한 글자 읽어낼 수 있었죠. 나를 찾아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었어요. 필체도 달랐고 무엇보다 이 라벨은 3년 전 것이었으니까요. 괜찮아요? 김 선생님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그 라벨 조각을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P2019081127. 이 환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이 샘플만 매일 밤 알람이 울렸던 걸까요? 그리고 왜 저를 그곳으로 불렀던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쯤이었어요. 짐을 풀고 샤워를 하고 오랜만에 제 침대에 누웠어요. 그제야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았죠. 여기는 안전했으니까요.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제 원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밤 11시가 가까워지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알람은 다 꺼져 있었어요. 혹시 몰라서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알람을 전부 삭제했거든요. 시계를 봤어요. 11시 25분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2분만 지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정말 끝난 건지 아니면 11시 26분. 방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죠. 11시 27분. 딩딩딩딩. 핸드폰 알람이 울렸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분명히 알람을 다 지웠는데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봤죠. 알람 이름 P2019-08-1127.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건 제가 설정한 게 아니었어요. 절대로요. 알람을 끄려고 화면을 터치했는데 그 순간 핸드폰이 저절로 꺼지더니 다시 켜졌어요. 그리고 화면에 뭔가 떴어요. 전화 수신 중. 발신자 02-3XX 내선 826. 826 병리과 냉동보관실 내선 번호였어요. 손가락이 얼어붙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은 계속 울렸죠. 띠리링 띠리링. 저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쉬익. 전화기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새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추워. 온몸에 닭살이 쫙 돋았어요. 너무 추워.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마치 냉동고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입김이 얼어붙는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였죠. 나를 꺼내줘.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핸드폰을 침대 반대편으로 내던졌죠.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10초쯤 지나자 다시 벨소리가 울렸어요. 띠리링, 띠리링. 발신자 02-3, 치넉치넉치넉, 내선 826.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벨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울렸죠.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그렇게 1시간 동안 전화가 계속 왔어요. 50번도 넘게요. 그러다가 자정이 지나자 딱 멈췄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에 전화했어요. 인사과예요.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죠. 담당자분이 놀라시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그저 개인 사정이라고만 답했어요. 이틀 뒤 병원에 마지막으로 들렀어요. 사직서 제출하고 제 물건들 챙기러요. 병리과에 들어섰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5년 동안 일했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떠나게 될 줄은 몰랐죠.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그날 밤 김 선생님이 주셨던 샘플 라벨 조각이었어요. 깜빡하고 가방에 넣어뒀었나 봐요. P2-019-08-1127.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 환자가 대체 누구였는지요? 왜 이 샘플이 저를 계속 부르는지요? 컴퓨터를 켜서 병리과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샘플 번호를 검색했죠. 화면에 환자 정보가 떴어요. 환자명 이수진여 1987년생. 진단명 난소암 사기. 조직 샘플 채취일 2019년 8월 11일. 사망일 2022년 4월 27일. 아래에 특이사항 메모가 있었어요. 환자 사망 후 유족이 조직 샘플 폐기 요청. 2022년 5월 3일 폐기 완료. 손가락이 떨렸어요. 폐기 완료. 그럼 샘플은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진 샘플에서 어떻게 알람이 울릴 수가 있죠? 그때 모니터 화면이 갑자기 깜빡거리더니 꺼졌어요. 그리고 다시 켜졌을 때 화면에 이상한 문구가 떠 있었어요. 냉동고 826. 제일 안쪽 선반. 아직 거기 있어.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온몸이 찌릿했어요. 이건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가방을 챙기고 병리과를 나가려는데 복도 끝에 냉동 보관실 문이 보이더라고요. 저절로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잡이에 손을 대는 순간 손가락 끝이 욱신거렸어요. 동상자 자국이 아직 아물지 않은 그 손가락들이요. 문을 열었어요. 쉬익. 냉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영하 80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저는 보관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826번 냉동고요. 제일 안쪽 선반을 확인했어요. 거기 샘플 하나가 있었어요. 라벨을 확인했죠. P2-019-08-1127.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분명히 폐기됐다고 기록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 있었어요. 샘플 튜브를 집어드는 순간 튜브가 제 손 안에서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영하 80도에 보관된 샘플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마워. 이제 갈 수 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슬픈지 무서운지 안도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샘플을 품에 안고 냉동고를 나왔어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직접 넣었죠. 이번에는 제대로 완전히 폐기하기 위해서요. 샘플이 소각로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제 숨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죠. 한 달이 지났어요. 새 직장을 구했어요. 일반 내과 병원이었죠. 병리과 일은 다시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손가락 동상도 많이 나아졌어요. 약간 흉터가 남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알람도 멈췄어요. 더 이상 밤 11시 27분에 핸드폰이 울리지 않았어요. 병리과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없었고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한 달 뒤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어요. 새 원룸에서 넷플릭스를 보다가 잠들려던 참이었죠. 시간을 확인했어요. 11시 26분이었어요.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샘플은 완전히 폐기했으니까요. 이제 정말 끝난 거라고요. 11시 27분. 딩딩딩딩. 핸드폰 알람이 울렸어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이럴 수가 없는데.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알람 이름 P2019-08-1127. 그리고 그 밑에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어요. 혼자 있지 마. 우리도 외로워.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알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밤 11시 27분마다 울려요. 어떤 날은 P2019-08-1127이고 어떤 날은 다른 샘플 번호예요. P. The 342nd of March 2018. PTW0020111204. PTW01705506119. 모두 제가 병리과에서 다뤘던 샘플들이에요. 모두 사망한 환자들의 조직이었죠. 알람을 삭제해도 소용없어요. 핸드폰을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다시 나타나요. 정말 가끔씩 전화가 걸려올 때가 있어요. 내선 826번에서요. 받으면 들려요. 쉬익쉬익 냉기 새는 소리와 함께 여러 목소리가 속삭여요. 추워. 외로워. 우리를 잊지 마. 저는 이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 11시 27분이 무서워서요. 매일 밤 그 시간이 다가오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이 얼어붙어요. 병원을 그만둔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저를 놓아주지 않아요. 매일 밤 11시 27분. 핸드폰은 오늘도 울립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요. 이건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제 손가락 끝에 남은 검은 흉터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그날 밤 냉동고 안에서 본 그것이 정말 뭐였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 있을까요? 여러분도 만약 밤늦게 혼자 병원에 남아있게 되면 냉동 보관실 문 앞을 지나칠 때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 안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